엄마까지 처리해줬으면 그 한마디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한혜라는 숨이 멎는 줄 알았는데요. 한혜라는 이어폰을 낀 채 서재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재생 버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듣기 싫은 진실이란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끌고 가야만 하는 법이니까요. 녹음 속 목소리는 공난숙이었고 맞장구 치듯 낮게 받는 쪽은 진태석이었습니다. 둘은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 하나를 정리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차기범이 계단 아래에 쓰러져 피를 흘리던 그 밤, 진태석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건 우발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공난숙은 그 선택을 보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용할 구실로 챙겨둔 사람이었죠. 한혜라는 귀에서 이어폰을 뽑아 던졌습니다. 귀를 막으면 심장이 덜 아플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더 아팠습니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집, 건양가가 가족이 아니라 공모로 유지됐다는 사실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황 실장, 황성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황성대는 원래도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한혜라가 손짓으로 휴대폰을 가리키자 황성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들으셨어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꽉 막혀서 응이라는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짧게 숨 섞인 한마디만 뱉었습니다. 공난숙이 영란 씨를. 황성대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표정이 한혜라에게는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는데요. 적어도 누군가는 지금 이 공포를 같은 현실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혜라는 손을 떨며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태석은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태석은 알고 있었다. 태석은 나를 밀어넣었다. 태석은 나를 방패로 만들었다. 그 문장들이 목구멍에서 서로 엉켜버린 거죠. 황성대가 낮게 정리해줬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부회장님을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요. 안전. 그 단어가 한혜라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한혜라는 안전을 위해 너무 많은 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안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혜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 실장님, 이제부터는 태석이랑 난숙을 갈라놔야 해요. 황성대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떻게요? 한혜라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계획이 흔들리니까요. 한혜라는 감정 대신 계산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공난숙이 들고 있는 살인 영상이 키예요. 그 영상이 진태석의 목을 조일 수 있으면 둘은 반드시 서로를 의심해요. 그리고 의심이 시작되면 배신은 시간 문제예요. 황성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영상이 진짜인지 부회장님이 직접 보신 적은 없죠? 한혜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데도 움직여야 하는 판이 열려버렸어요. 한혜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필요해요. 황성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 반응은 무섭다가 아니라 그 선을 넘겠냐였습니다. 한혜라는 그 선을 이미 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넘어야 딸 차정원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한혜라는 황성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태석 휴대폰에 도청 앱 설치할 수 있죠? 황성대는 잠깐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들키면 부회장님도 저도 끝이에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해요. 더 늦으면 차정원까지 잡아먹혀요. 한혜라가 차정원을 말하는 순간 황성대의 표정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황성대는 한혜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차정원 쪽으로 판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진태석의 습관이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하면 더 약한 쪽을 끌어내려 방패로 세우는 것. 같은 시간 주영채는 건양가 바깥의 세상에서 혼자 불타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요즘 임시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요. 명함이 바뀌어도 기분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세훈이 여전히 주영채를 없는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이죠. 주영채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존심으로 살아남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세훈에게 무시당하는 게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주영채가 차정원에게 다가가 영화표를 건넸습니다. 웃는 얼굴로요. 정원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새로 개봉한 거. 혼자라도 가서 기분 좀 풀어. 차정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마워라고 했는데요. 차정원은 아직도 주영채의 미소 뒤를 깊게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차정원은 싸우는 법은 알아도 사람의 악의를 계산하는 법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주영채는 그 순진함이 더 밉게 느껴졌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일도 겪고 나보다 더 욕도 먹으면서 왜 저 여자는 아직도 저렇게 사람을 믿지? 그 감정은 곧바로 질투로 변했고 질투는 금방 증오로 번졌습니다. 주영채는 속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은 차정원이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요. 저녁이 되고 영화관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영채는 일부러 일찍 들어가 제일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워뒀고요. 진세훈 자리를 마련해둔 거였죠. 영화 시작 10분 전, 5분 전. 예고편이 나오는 동안에도 진세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설마 또 나를 무시해? 그 생각이 올라오자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몇 줄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정원이었고 차정원 옆에는 주하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말소리를 낮추고 웃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주영채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야, 왜 둘이 같이 있어? 주영채가 손에 쥔 팝콘통을 3개 움켜쥐었고 팝콘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주영채는 그걸 보지도 않았어요. 눈앞의 장면이 더 충격이었으니까요. 나는 여기서 혼자 기다리는데 차정원은 저렇게. 주영채는 분노를 참는 척하다가 아주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이 웃는 모습,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차정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 자극적인 각도만 골라서요. 주영채는 입술을 비틀며 혼잣말했습니다. 좋아. 이걸로 끝내자. 그 순간 주영채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세훈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정원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됐어요. 한편 진세훈은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로 정리되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진세훈의 속은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장례 이후로 진세훈은 계속 이상한 조각들을 주워 담았거든요. 의료진의 말이 미묘하게 바뀌고 병원 기록 일부가 오류라며 수정되고 무엇보다 진태석이 너무 빠르게 결론을 정리하려 들었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마음 한쪽은 늘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자식의 슬픔을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진태석은 이용했습니다. 진세훈이 무너진 틈에 진세훈을 건양가의 기계처럼 쓰려 했어요. 진세훈은 그걸 알고도 참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어머니의 죽음이 영원히 묻힐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 주영채가 들어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세훈 씨, 이거 봐요. 진세훈은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인물을 보는 순간 시선이 멈췄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이었습니다. 주영채가 일부러 말끝을 비틀었습니다. 둘이 꽤 다정하더라고요. 영화도 같이 보고. 진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영채는 확신했습니다. 흔들렸다고요. 하지만 진세훈의 침묵은 질투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도 아니었고요. 진세훈은 그 사진을 보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정원은 적어도 도망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진세훈은 주영채에게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영채 씨, 이런 걸로 사람 흔들려고 하지 마요. 지금 내 머릿속엔 그런 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영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진세훈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씨는 내가 흔들어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주영채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기가 차정원을 무너뜨리려고 한 순간 진세훈은 오히려 차정원을 더 강하게 봤던 겁니다. 주영채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사이 한혜라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에게 먼저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정면으로 당신 영상 내놔라고 말하면 공난숙은 더 숨고 더 독해질 테니까요. 한혜라는 공난숙의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난숙 회장님이 영상으로 거래를 제안했더라고요. 한혜라는 일부러 진태석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난숙이 건양가 약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까지 섞어서요. 진태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과 권력으로 통제되지 않는 요소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태석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공난숙을 몰라. 다 거짓말이지. 진태석은 여유롭게 웃었는데요. 바로 그 여유가 한혜라를 더 끓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여유를 부리는 얼굴. 차기범이 죽어가는데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책임지고 살리겠다라며 한혜라를 현장에서 떼어낸 얼굴. 한혜라는 그 얼굴을 너무 오래 봐왔습니다. 한혜라는 참다가 터뜨렸습니다. 당신, 나를 진짜로 살인자로 만들 생각이지? 진태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난 믿어. 무슨 상황이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게 한혜라가 할 일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혜라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나라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오직 도구로만 본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사람처럼 굴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황성대는 진태석의 휴대폰에 조용히 손을 댔습니다. 진태석이 자리를 비운 순간 단 몇 분의 틈을 이용해서요. 설치가 끝났을 때 황성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라기보다 되돌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그날 밤 도청 앱으로 들어온 통화 하나를 들었습니다. 공난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서 공난숙은 실수처럼 그러나 너무 선명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세훈이 엄마 일 그건 처리됐지. 한혜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차정원의 아버지 차기범, 진세훈의 어머니, 그리고 공난숙과 진태석. 이 퍼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세훈이 이거 알면 터진다. 한혜라는 이걸 혼자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해도 위험했습니다. 진세훈은 지금 슬픔과 분노 사이에서 위태로운 사람이었고, 진태석은 그 위태로움을 이용해 진세훈을 더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혜라는 선택을 합니다. 진실을 주되 폭발이 아니라 방향을 주자. 한혜라는 진세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세훈이 나왔는데요. 진세훈의 얼굴은 눈물도 분노도 아닌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진세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한혜라는 그 말이 가슴을 찢었지만 오늘은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세훈아, 내 말 한 번만 들어.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 내가 확인했어. 진세훈은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난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철이라는 단어가 방 안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진세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그리고 더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면 너도 무너져.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진세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혜라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진세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난숙. 한혜라는 진세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훈아. 잡으러 가는 건 나중이야. 먼저 증거를 완성해야 해. 진세훈은 한혜라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현실 같아서요. 진세훈은 숨을 몰아쉬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해요? 한혜라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자기 안의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었나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한혜라는 그 죄책감에 져버리면 또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혜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태석부터 흔들어. 공난숙이랑 서로 물어뜯게 만들어. 그 다음에 차기범 사건까지 한 번에 끌어올려. 진세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기범 그건 정원 씨 아버지잖아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사건에 공난숙도 있었어. 진세훈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세훈은 결론을 내리는 중이었어요. 내 엄마와 정원 씨 아빠가 같은 선 위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세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원 씨도 알아야겠네요. 한혜라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정원이는 지금 버티는 중이야. 정원이까지 무너지면 진태석이 제일 좋아해. 진세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인간 진짜로 사람 아니네요. 한혜라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사람처럼만은 못 움직여. 그리고 그 순간 한혜라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황성대에게서 온 메시지였는데요. 부회장님. 진태석이 휴대폰 이상 감지한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한혜라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청이 들키면 끝입니다. 진태석은 들키는 순간 제일 먼저 증거가 아니라 사람부터 정리하려 드는 사람이니까요. 한혜라는 진세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세훈아. 오늘 밤 진태석이 움직인다. 진세훈이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한혜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공난숙을 만나러 갈 거야. 둘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폭발이야. 진세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폭발 내가 막아야겠네요. 아니면 내가 터뜨려야겠네요. 한혜라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는 마지막으로 경고처럼 말했습니다. 세훈아, 너 분노로 움직이면 진태석이 내 분노를 이용해 너를 범인으로 만들 거야. 정신 붙잡아. 내가 무너지면 정원도 끝이야. 진세훈은 대답 대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차갑게 갈 겁니다. 그때 멀리서 또 하나의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난숙이 비밀리에 보관해왔다는 살인 영상이 누군가에게서 새어나왔다는 얘기였는데요. 더 문제는 그 영상이 완전한 원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진태석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는 결정적 장면이 잘려 있었다는 거죠. 한혜라는 그걸 듣는 순간 마지막 퍼즐을 떠올렸습니다. 원본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 한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난숙도 진태석도 아닌 제3자가 원본을 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판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한혜라는 조용히 결론을 냈습니다. 건양가 진짜 적은 아직 모습을 안 드러냈어. 그리고 그날 밤 진태석은 공난숙에게로 가는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짧게요. 지금부터 듣는 놈 잡아.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한혜라의 휴대폰 화면이 한 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기까지 들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요. 한혜라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세훈도 그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둘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태석이 도청을 눈치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가 먼저 잡히느냐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